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임시정부의 수립과 통합, 그리고 국민대표회의에 이어서 이제 국내민족운동의 전개 첫 번째인 독립을 위한 실력 양성에 힘쓰다에 대한 이런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94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5교시라서 원래 1학년 5반에서 찍으려고 했다가 사정상 1학년 7반에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잘 열심히 봐서 실력 양성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이제 광복하면서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라고 하는 조선 사람 조선 광복하면서 이렇게 뭔가 애국심을 이용하여서 우리 국산품을 많이 씁시다 이런 광고가 나타내는데, 이거는 이제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양성, 그 중에서 이렇게 물산 장려 운동이나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나 문맹 퇴치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물산 장려 운동의 배경인데, 먼저 그 위에 좀 더 상위 개념인 이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실력 양성 운동에 박스를 치고 그 첫 번째 배경을 보면 3.1 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의 일부 지식인들은 이제 즉각적인 독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서 다 독립할 수 있다라고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에 따른 3.1 운동을 진행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광복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즉각적인 독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선실력 양성 후 독립을 해서 우리가 먼저 실력을 키우고 독립을 전개해 나가자, 이런 주장에 따라 일부 지식인들이 즉각적인 독립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문화 통치가 실시되었거든요. 어느 정도는 유화 정책으로 문화 통치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여기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먼저 실력을 키우고 독립을 준비하자는 선실력 양성 후 독립의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하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국민 계몽과 문맹 퇴치, 밀립대학 설립 운동 등과 같은 문화운동과 민족기억 설립, 물산 장려 운동 등이 이제 전개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이 물산 장려 운동, 이 실력 양성 운동 중에 하나인 이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해서 배경과 그 결과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하게 되었느냐? 첫 번째는 이제 1920년대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이제 일제가 관세를 철폐하게 되는, 관세를 철폐. 관세 이렇게 세금이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 상품이 한반도에 매우 유리하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마련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 교과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게 1920년에 회사령이 철폐하게 되거든요. 회사령이 철폐하면서 이제 이 허가지에서 신고제를 바꾸자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조금 더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이런 물산 장려 운동이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920년대 초 이제 조만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안도의 경제 교육계 인사들이 이 조선 물산 장려회를 조직을 하고 이렇게 민족 기업의 육성 그리고 토산품 애용 운동 이런 걸 전개하게 되었거든요. 여기 왼쪽에 사진을 보면 이 조선 물산 장려회의 가도 행진이 나타났습니다. 이 조선 물산 장려회는 평양이에요. 평안도의 평양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물산 장려 운동의 구호를 볼게요. 구호. 이제 각각 실력 양성 운동들의 구호가 있거든요. 이 구호들 잘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물산 장려 운동의 구호는 내 살림, 내 것으로라고 해가지고 뭔가 애국심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국산품을 애용하자, 이런 말이 있었고, 밑에 보면 왼쪽에 보면 이 조선 물산 장려회의 골기문이 있거든요. 보아라, 우리의 먹고 입고 쓰는 것이 거의 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외국 기업, 특히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물산 장려 운동의 구호가 내 살림 내 것으로 이런 것도 있고, 조선 사람 조선 것 이런 구호도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산장애운 운동이 전개가 되자 한때 민중들의 정말 넓은 지지, 공감 받았고 민족 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라고 했지만 그에 대한 한계를 볼게요. 한계. 이 물산장애운동의 한계는 그 성과가 기업의 생산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상품 가격만 올려놓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국산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지만 그런 수요를 따라오기 위한 공급이 좀 제대로 원활하게 이 생산 시설이 잘 이렇게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국산품을 살려는 사람은 많고 그런 물품은 없고 그에 따라 상품 가격만 쫙 증가해버리는 그런 한계가 있었고, 두 번째들은 이런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이 있거든요. 사회주의자들은 자본가와 상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운동이다 라고 비난을 해왔습니다. 1910년대 말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이제 성립이 되고 그 이후에 3.1운동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자들이 이 물산장려운동은 이 기업가들이 정말 순수하게 우리나라에 대한 물품을 살리기 위해서 이 운동을 전개했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비난하게 되거든요. 그들의 주장은 이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이 기업가들은 그냥 이런 애국심을 이용한 자기들 회사의 물품만 팔게 하려는 이기적인 놈들이다. 이렇게 이들이 애국심을 이용해서 이 물품을 많이 팔면 그들의 이익은 증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런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이런 물산장려운동은 점차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력 양성 운동의 첫 번째 이 물산장려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는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의 배경을 볼게요. 배경은 이제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기초적인 교육의 기회만을 제공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거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2차 조선 교육령에 따라서 너희들은 이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고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이 대학을 설립하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상제 등이 중심이 된 조선교육회 제안으로 서울에서 조선밀립대학 기성준비회가 조직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출범한 이런 조선밀립대학 기성회를 중심으로 이런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개되는데, 여기에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구호를 보면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이런씩라고 이런 구호를 내걸고 이런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서 모금운동을 전개했고 초기에 큰 호응을 얻어서 만주, 미국, 하와이 등 해외에서도 모금운동이 잇따랐다, 이렇게 전개되었는데,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어떻게 좀 실패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에다가 박스를 치고요. 자, 한계의 첫 번째를 보면, 자, 일제는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이제 감시하고 탄압을 했고요. 왜냐하면 자기들 조선 사람들, 한국인들이 만든 대학은 거기에 따라 민족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일제는 이런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감시하고 탄압을 했고요. 1924년에는 아예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여서 한국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열기와 불만을 잠재우려 했군요. 이 경성제국대학이 현재 지금 서울대학입니다. 서울대학. 이렇게 일본이 그냥 밀립대학을 만들기 전에 이제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자 한국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열기와 불만을 잠재우려 했고요. 그리고 계속된 가뭄, 그 수해까지 겹치면서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돈까지 내느냐, 이렇게 모금 활동이 어려워져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옆에 조선밀립대학 기성회의 발기 취지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실력 양성 운동의 세 번째, 이 문맹 퇴치 운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자, 1920년대 후반부터 언론 기관들,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언론 기관들이 중심이 되어서 농촌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한글을 보급하는 문맹 퇴치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먼저 문자 보급 운동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인 문명 퇴치 운동의 첫 번째 문자 보급 운동입니다. 여기는 신문사들을 기억해야 될 건데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 1920년대 문화 통치에 따라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조선일보가 1929년부터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런 구호에 따라서 이런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하였고 여름방학에 귀향하는 학생들과 함께 한글 교재를 발행하고 농촌에 배부하였다 이런 활동을 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문명 퇴치 운동의 두 번째 이 분화로드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화로드 운동은 여기 문자 보급 운동이 조선일보라면 분화로드 운동은 동아일보가 조금은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개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에 내용을 보면 지방의 마을마다 야학을 개설하였다 되어 있거든요. 밤에 사람들 이제 낮에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밤에 이제 와가지고 여성의 지휘양성과 농민, 노동운동 활성화를 주었다 되어 있고 그래서 한글을 가르쳤다. 미신을 없애고 약간 옛날에 나쁜 습관들을 없애고 금검절약 등 개봉 활용을 하였다 되어 있고요. 근데 이런 분화로드 운동이 점점 이게 민족 운동으로 이제 좀 고치할 조짐이 보이자 이제 일제 총독부가 조총독부가 이를 강제로 중지시켰다 하시면 되겠고 여기 분화로드 운동의 구호를 선생님이 적어봤거든요. 여기 포스터에 나온 것처럼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화로드라는 속에서 분화로드가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나로도니키라는 그런 단체가 활동한 것들을 본떠봐서 민중속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이런 자치론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치론은 그 이전 앞에서도 배웠을 건데 이 자치론이 무엇이냐? 보면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이라는 곳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조선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된다. 앞에 나와 있듯이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실력을 키우자, 정치를 하자 이런 게 자치론이었군요. 이런 자치론의 실력 이거는 이제 1920년대 실력 양성 운동에서 이르는 사회 진화론을 입각했다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화론처럼 이게 사회 진화론이 무엇이냐? 우리가 일제의 이런 지배를 식민지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다. 즉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진화를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본의 이런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사회 진화론에 입각해서 아까 앞에 나왔듯이 선실력 양성 후 독립을 내세웠지만 점차 이제 그런 독립보다는 우리 실력만 키우자 이런 것 방향으로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일제와 타협적인 성격을 띈 일부 세력 이들은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됐거든요. 이게 일본과 타협을 했다 이런 세력이 나오자 이에 따라서 1927년도에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이들을 비판하면서 신간회가 결성이 되는 모습을 그 이후에 배워보게 될 거고요. 자치운동가들은 1930년대 이후에 점차 친일화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렇게 본교 정규 수업 시간 때 함께 활동형 수업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